이번에는 뉴시스 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외신들 한국 위드 코로나 후 역대 최다 확진 주목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의 외신이 현재 우리나라 방역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라별, 매체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중증 환자라던가 사망률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상황에서는 마치 우리가 싱가포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미국 같은 나라에 주목을 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좀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매체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가디언이거든요.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사망률은 코로나19에 유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정도가 이제 균형 잡힌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체 중에 AP 통신도 있고요. 가디언도 있고 이제 블룸버그 그러니까 다들 세계적인 통신사들이나 이제 언론들이죠.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국가라는 거죠. 우선 하나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 이 나라에 사니까 예전하고 우리를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예전하고 우리를 비교하는데 이런 통신사들이나 세계적 언론사들은 예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도 비교하지만 각 나라 국가들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다른 나라도 좋았을 거고 우리가 나쁠 때는 다른 나라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쁠 때 누가 더 나쁘냐, 좋을 때 누가 더 좋으냐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 한국이 좋을 때 다른 나라들 좋은 거하고 비교하더라도 한국이 나쁘지 않다 또는 좋았다. 지금 한국이 나쁜데 다른 나라 나쁜 거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좋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일단 때문에 그 기사를 제가 그 언론사별로 하고 다시 마이크를 드릴게요. A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첫 4,000명이 넘어 위중증도 사상 최고라는 언급을 했고 가디언은 입원율 증가 불구 사망률은 낮아라는 언급. 블룸버그는 한국 등 7개국 방역 MVP 꼽아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어쨌거나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주목할 만한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목할 만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방역 상황이 여전히 이제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개 국가, 그러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캐나다, 스위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 방역에 있어서 MVP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영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독일 이런 데만 하더라도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확진자가 5만 명 정도 나오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만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가 거의 3만 5천 명이 넘으면서 상황이 예전보다 더 좋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황이 예전보다는 다소 나빠졌지만 여전히 한국은 상당히 통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이 보도 전에 다른 보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데비 스리드 하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어떤 언론에 기고를 한 내용인데 한국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왜 잘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층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예전에 한국이 백신 접종이 늦었지만 백신 접종이 늦을 때는 3T 그러니까 빨리 추적하고 빨리 확진하고 빨리 검사하고 빨리 치료하고 하면서 통제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백신 접종을 하면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통제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를 밟아와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방역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도 지금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예전보다 상황은 나빠졌지만 여전히 통제를 잘하고 있다. 그런 기조 속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가끔 외신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웨덴이 옳았다. 그러니까 그 집단 면역 실험했던 예. 스웨덴이 옳았다 이런 자, 식으로. 그러면 제가 그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그 얘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올 초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 처음 시작할 때 11월이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정부도 얘기했었고 지금 두 분도 11월 집단 면역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11월 25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집단 면역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다소 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미래를 전망한 거죠. 미래를 전망했는데 우선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면은 집단 면역에 도달할 거라고 보았던 거죠. 그때. 그러는데 이제 왜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백신 접종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된 것이 제가 착오를 일으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은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높았는데 통제가 안 된 거죠. 통제가 안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뭐 백신 미접종자 때문에 그렇다. 혹자는 돌파 감염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을 접종하든 백신을 접종하지 않든 집단 면역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되는 퍼센티지는 이루었는데 바이러스의 양이 통제가 안 되고 계속 많으면서 공존을 하게 되니까 백신 접종을 먼저 하신 분들에게 면역이 풀리면서 백신 접종을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예측을 했었느냐 하면은 백신이 충분한 효과가 있으면서 제법 긴 시간에 백신 접종이 백신 효과가 유지가 될 거다. 독감과 비교해서.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백신의 효과가 풀리면서 통제가 안 된 상태로서 바이러스 양은 많아지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집단 면역. 그래서 계속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일상 회복으로 갈 거라고 하는 거에 판단이 좀 틀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백신 효과는 명백하니까 하지만 이 지점을 약점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그러니까 이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백신 전에는 저희가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랑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거리두기랑 마스크로 확진자를 억제했고 그리고 그 확진자 억제 효과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좀 적게 나왔고 사망자도 좀 적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K방역이 작년까지 성공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우리는 이 거리두기라는 단계를 거의 그냥 풀어버린 상태잖아요. 예. 사실은 거리두기가 사실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거의 단계적 일상에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그리고 설대 교수님이나 저조차도 거리두기를 일부 풀어도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그 거리두기 효과만큼을 백신 접종률이 상쇄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다라는 게 저는 사후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제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그 균형을 맞추는 시행착오를 거쳤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떤 건 조금 높여서 이 백신을 통해서 달성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억누르는 효과를 좀 저는 담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방역당국 내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거리두기 요소들 중에서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촘촘하게 나와야겠군요. 네, 근데 이제 예.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집합을 금지하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혹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의 행동에 약간 제약을 줄 수 예. 있는 그런 식의 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기대를 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화이자 먹는 치료제 같은 또 다른 또 무기를 우리가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로 잘 버티면 저는 여전히 우리의 그 미래 전망이 그렇게 마냥 부정적이만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도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를 맞추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도 다소 실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률이 이만큼 높아지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그 일정에 맞춰서 온 거죠. 그래서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오면서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역 당국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정도로 풀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당시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풀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조금 더 덜 풀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풀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역 당국도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제 다소 미세 조정을 하면서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기는 하는데 조금 더 속도를 늘리면서 소위 말해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는 형태로 단계적 회복을 일상 회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예.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조만간 균형점을 찾으면서 다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데 제가 아주 짧게 그냥 예.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사망자들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위중증 환자도 거의 지금 수준으로 쏟아졌고요. 그때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백신 없을 때는 하루 확진 환자가 1,000명 정도 나왔을 때도 1,000명 정도 계속 나왔을 때도 위중증 환자가 500명, 600명이 되고 네네. 하루 사망자가 4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신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은 지금 확진 환자가 지금 3,000명 이상 4,000명 정도가 나오니까 최소한 위중증 환자가 100명이 넘어야죠. 그렇죠. 2,000명 정도가 예. 되어야죠. 2,000명 정도가 되고 사망자도 하루에 100명 이상이 되어야 예.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백신의 효과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끝으로 그러면 이 말씀 남기면서 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NN이 유럽을 통해서 백신이 가진 효과는 분명하지만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함께 WHO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백신 플러스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의 오늘 내용이 이거를 다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